총평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총평. 일단 보시면 당연히 앞장은 무난무난해요. 요거 뭐 지수 똑같은 패턴 나왔죠? 이거 미분계수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수열의 뭐 이런 거 나왔고 이거는 다 괜찮단 말이에요.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단지 이 연속성에 대해서 좀 이용하는 문제가 4번은 조금 약간 특이한 케이스로 됐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면은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다라는 요 내용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런 거 잘 안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으로 그냥 우리가 썼었는데 이걸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건 좀 약간 오랜만에 나왔다. 이거 잘 보이지 않는 형태 유형이에요. 4번부터. 그죠? 그래서 4번에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다. 자주 보는 표현은 아니니까. 그래서 봤는데 5번도 그냥 무난무난한 유형이고요. 그리고 6번. 6번도 무난무난한데 제가 이거 진짜 수험생 제가 알려주는 모든 학생들한테 항상 이거 강조해요. 이 둘이 사인과 코사인이 같다고 나오면 좀 제발 나눠라. 탄젠트로 봐라. 이거를 못했으면 저는 이번에 학원 가서 진짜로 거꾸로 매달겠습니다. 학생들. 이거 틀린 학생들은 제가 거꾸로 매달게요. 이거의 시간 이거 만약에 봤는데 루트 1-s제곱 이거 써있는 학생은 제가 바로 창문에 거꾸로 매달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있으면 저는 거꾸로 매달게요.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7번. 7번도 사실 그냥 똑같다. 이거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 7번도 의미 없죠? 8번. 8번은 원래 항상 이 주관식에 나왔던 패턴이었던 걸 객관식으로 좀 옮겨주면서 그냥 한번 꼬아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번. 9번부터가 스타트인데 9번에서 분명히 못 푼 학생 진짜 많아요. 진짜 장담할게. 내가 이거를 항상 이 시그마가 있으면 SN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거 100% 이용 못한 학생 많아요. 그죠? 근데 뭐 요 정도 계산까지는 그래도 부분분수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뭐 괜찮긴 한데 근데 이거를 못 보는 학생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번 문제 아까도 저한테 이제 얘기하셨던 분들 있었죠. 이것도 반성해야 되는 요소인데 이 적분 구간을 0부터 2랑 2부터 3으로 쪼개서 했다. 이거는 반성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왜? 이 의미를 충분히 해석하지 않았어. 이 의미 자체가 그냥 정적분을 0부터 3까지 한다요. 왜? A의 정적분 값은 플러스, B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인데 요 둘을 더해서 결국에 표현을 하면 그게 요거랑 의미가 똑같다. 그죠? 요거 문제를 그냥 정적분 0부터 3으로 안 한 분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이제 요거에만 딱 치중한 거예요. 숲을 보지 못한 거죠. 나무만 본 거야. 저게 고목나무인지 은행나무인지 그 나무 이름만 따진 거예요. 그죠? 숲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계산해서 효율이 나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죠? 가뜩이나 지금 요거 함수 개 더럽게 줬는데 이런 거에서라도 좀 계산 효율 챙겨야지. 그죠? 이런 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9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9번 요런 거 SM 빼기 SM-를 본격적으로 이용시켜주는 요런 문제는 제가 좀 약간 맛있다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근데 요것도 시중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얘도 마라탕이에요. 마라탕. 이런 친구도 마라탕급인데 아직까지 적응을 못한 친구들이 많다.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번 문제는 어디서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 계산 효율을 볼 수 있는 그 깊이감을 가질 수 있냐에서 좀 맛있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죠? 9번, 10번은 그냥 무난한 맛이었다. 그냥 컵라면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사실. 왕뚜껑, 뭐 육개장 약간 이런 느낌.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왜 냈는지 모르겠어. 아니, 뭐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것도 뭐 딱히 안 보이고요. 그냥 진짜 좌표들이 진짜 딱 잡혀요. 11번은 아무짝에 의미 없는 문제예요. 11번은 이건 틀리면 진짜 이거는 어떡하지? 진짜 이거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 게 이상한 거야. 11번을 틀리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문제를 냈는데 틀렸다. 이건 눈을 뜨고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강제로 리신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이거 두 건 씌운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면서 이제 절벽 앞에서 강강술래 시켜야 돼요. 진짜로. 뭔지 아시죠? 그래서 11번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럼 이제 이번 시험의 하이라이트는 뭐였냐? 12번 문제인 거예요. 12번 문제. 12번 문제가 왜 하이라이트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2번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제이슨 린님하고 이제 토론 끝에 서로의 어떤 사고 과정과 논리 구조적인 어떤 이 딥하게 해석을 하면서 캐치를 해본 결과 일단 제가 문제를 보자마자 했던 거 등차 수열이 있고 근데 그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 두 개를 합쳤어. 그러면 당연히 얘도 등차 수열이 유지가 된다. 근데 얘네 둘의 공차의 2배로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B에는 공차가 얘의 2배인 수열이에요. 근데 그 2배인 수열들의 어떤 연결된 어떤 수열이 제시가 돼 있고 A 집합도 AN에 대한 수열에 연결된 수열들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둘의 교집합이 3개가 나왔대. 그럼 여기서 상식선을 동원하자는 거죠. 상식선을 동원하면 여기에 있는 A1, A3, A5밖에 여기 원소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왜? 얘네들의 공차가 몇이에요? 2배가 적용된 1이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다 1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1이 차이 나는 수열이 여기서 이렇게밖에 조합이 안 나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A1, A3, A5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렇게 쳐. 그럼 A1, A3, A5가 들어가.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어쨌든 2D씩 차이가 나는 게 맞죠? 근데 2D가 차이 나는 애들을 BN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조건 연결된 수열이에요. 그죠? 그 연결된 수열인데 그 조합이 B1, B2, B3냐? B2, B4, B2, B3, B4냐? B3, B4, B5냐? 요 세 가지 조합으로 봐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A1이 B1이 될 수 있냐, B2가 될 수 있냐, B3가 될 수 있냐, 요 세 가지 케이스로 쪼개가지고 수열을 구해보면 하나는 A20이 32로 나오고 14가 나와요. 그리고 A1과 B1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 라고 나옵니다. 왜? A2를 줬거든요. 그래서 A1은 B1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요 사고 과정으로 풀 수 있냐인데 제가 처음에 봤던 시야는 뭐였냐? 그래도 얘네 둘을 더했을 때 그대로 AN에 관련된 애가 나오려면은 둘 중 하나가 0인 케이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A3가 0일 때, A4가 0일 때 케이스를 한번 진행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32라는 값을 한번 구해봤는데 그 이유에 막혔어요. 근데 저는 12번의 정답률이 이 모의고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취하지만 12번이 오히려 정답률이 꽤 높을 수 있다. 꽤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문제를 맞은 대부분의 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소위 찍어서 맞췄다라는 느낌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뭐야 얘네가 한번 쭉 마이너스여봐. 근데 감소하는 형태. 공차가 음수야. 근데 공차가 음수면 계속 더 감소해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공차가 그럼 양수여서 증가하는 형태 수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증가해야 되니까 D가 나는 정수였으면 좋겠어. 1하고 2 넣어볼래. 1 넣어보니까 만족하네. 오케이. 2 넣어보니까 만족하네. 오케이. 그 둘에서 A20을 구했더니 더해보니까 46이 이미 나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맞췄을 확률이 너무 커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경우의 수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이 수열이. 근데 방금 말한 대로 이거 뭔가 그러니까 논리를 오히려 적용하면은 우리처럼 고민하다가 이런 거를 넘겼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난 풀고 싶은데 더 효율적인 방법 없어? 근데 그냥 공차가 1이나 2 한번 넣어보자 했던 학생이 이거 맞췄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수학학원 가서 12번 나 맞췄 야 너 이거 틀렸냐 뭐 비읍시읍 근데 걔는 어차피 이 12번을 맞췄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니야. 어차피 나머지 문제 맞춰야 될 거 다 틀렸을 거예요. 걔네들은 어차피 허수예요.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근데 1, 2를 어쨌든 대입을 해서 맞춰봤을 확률이 너무 높다. 공차 1, 2로 찍고 푼 학생들 무조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미 A22 5번으로 나와. 끝. 그래서 이제 5번으로 맞춘 학생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12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꽤 선방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12번은 진짜 딥하게 들어가면은 약간 논리적 구조로 진짜 괜찮긴 한데 나는 굳이 이걸 왜 수열에다가 이렇게 냈냐. 이 깊이감을 왜 수열에 냈냐. 난 그게 너무 아쉬워요. 요게 수 문제 들어갔으면 안 돼? 어차피 15번에 수열 문제 냈는데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평가원에서는 가장 깊이감 있는 게 12번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분명 찍어서 맞출 수는 있지만 12번.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번 문제로 가보면 13번 문제는 왜 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주어져 있는 것만 그대로 해석하면 다 나오는 문제예요. 왜? AC를 1대2로 내분했다? 거기서 이미 반지름의 B가 1대2라는 걸 준 거예요. 그죠? 13번은 자 눈에 보이는 거 해석 그대로 할게요. 1대2 내분 R1 대 R2 1대2 나오죠? 그 다음에 뜬금없이 각각의 원에 있는 현의 비율을 줬어요. 그럼 이 현의 비율을 줬으면 당연히 우리는 3K, 5루트 2K 놓는 습관이 들겠죠. 근데 거기서 세타를 줬네? 근데 나 이 원의 반지름 비율을 또 알고 있어. 1대2로. 나 그러면은 여기서 R2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R1도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겠다. 왜? 둘은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 R1의 비율 또한 알고 있으니까 R1을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세타가 나와요. 이 세타 2가. 지금 이 흔적 보이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세타까지 그냥 편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 마지막 과정. 나 여기 세타 알아. 나 여기 세타 알아. 근데 나 여기 3, 2 알아. 근데 문제에서 아직 3, 2를 안 썼다는 거지. 3하고 2를 안 썼어요. 그럼 난 3하고 2를 어떻게 쓸까 생각하겠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 사각형의 넓이였어요. 왜? 난 사인 세타 값이랑 사인 세타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넓이를 이용하고자 하니까
엮을 수 있는 게 없어. A씨 길이도 몰라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생각 든 게 보다 가장 많이 나왔던 패턴이죠. 공통으로 끼고 있는 변에 대해서 각각의 삼각형에서 동일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은 BD를 공통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변에 대한 전개식이 나온다. 코세노시 변형 그냥 딱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 딱 찾아가서 사인 세탁값만 찾아내는 순간 이거 문제 끝난 거죠. 왜냐면 이 코세노 공식 변형으로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나오겠다. 이 느낌 딱 들거든. 그래서 요거는 사실 13번은 우리 틀리면 안 돼요. 이 공통변 껴서 각각에서 이 코사인 법칙 쓰는 거는 내신에서도 너무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이건 진짜 내신 문제. 그리고 시중 센 수학, 뭐 마플 이런 거 그냥 기본 유형 문제지만 풀어도 이런 문제는 허다한데. 그렇잖아요. 사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거 이런 거 주는 거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원 같은 거에서 많이 주잖아요. 이런 거 사각형 내접한 다음에 마주보는 거 세타점 파이마의 세타라서 여기다 선 그은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쓰는 문제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우면 안 돼요. 13번은. 13번은 도형의 특징이 안 들어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에 도형의 특징이 하나도 없어. 난 너무 싫어. 차라리 원래 문제를 어렵게 주면 도형의 특징을 줘야 되는데 너무 계산을 줬어요. 그래서 맛있진 않다.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로 가보면 14번 문제도 사실 그냥 위치의 변화량이 그냥 적분값이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게 되면 그냥 편한 문제죠. 그죠? 물론 이거는 제가 그래프를 좀 거꾸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적분값이 양수에서 최대값 나올 수 있는 거는 1번 케이스밖에 없다. 그냥 1번으로 바로 그냥 해버리면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15번 문제. 15번 문제도 사실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그냥 순수 나열이에요. 이거 가정에서 안 되는 거 밝히고 제끼고 뭐 하고 제끼고. 아무튼 15번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15번은 너무 단순 나열이라서 이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15번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15번도 맛이 없어요. 이거 뭐 그냥 단순 그냥 쭉 가정에서 쭉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중에 양수냐 음수냐 이거 갈라서 그죠? 15번은 그냥 계산 실수만 안 나면 무난하게 풀리는 케이스. 그래서 15번도 맛이 없다. 개인적으로 맛있었던 건 진짜 객관식에서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12번은 진짜 그냥 난이도가 높았으니까. 15번은 그냥 너무 옛날식으로 돌아갔어. 이거 15번은 장담할게요. 그 자이스토리 이런 거 보시면은 AN이 홀수일 때는 어디에 대해 짝수일 때는 어디에 대해 약간 요런 거. 그쵸? 그래서 15번은 좀 퀄리티가 좀 떨어졌다. 느낌이 없었다. 급하셨나봐요. 마감을 좀 빨리 잡으셨네. 시험지 마감을 빨리 잡다 보니까 좀 더 퀄리티 있는 게 좀 힘들었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6번 뭐 지수부등식 너무 무난하고요. 17번 의미 하나도 없고요. 부분적분이니까 하나도 아무짝에 의미가 없고요. 자 18번 문제. 요것도 저는 18번도 뭔가 인수분해 시켜갖고 뭔가 좀 계산 효율을 맛보는 문제일까 살짝 싶었는데 그냥 순수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빨랐던 문제. 그냥 계산해서 연립하면 됐던 문제. 그 얘도 맛없고요. 근데 19번 문제는 그래도 그래프 해석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요런 건 좀 괜찮다. 그죠? 그래프 해석이 들어가는 거. 요런 거. 이 최소값 비교해주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 요 조건을 활용했을 때. 딱 이렇게 접하는 거. 물론 상황을 예측하기가 훨씬 편한 문제니까 3점을 줬겠죠? 근데 요런 형태의 어쨌든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를 섞었다는 게 나쁘진 않았다. 그죠? 요 문제는 괜찮은 문제. 20번. 20번도 사실 저는 너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해석은 요건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는 고1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진짜로. 고1 2차 함수 문제 풀면 요 표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애들이 이제 x-4의 제곱 이거 바로 쓴단 말이야. 암기처럼 써요. 최소값이라는 의미를 찾는 거 이건 너무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에서 극소다. 그리고 절대값 씌웠는데 극소점이 있어. 0,0을 지나. 근데 얘가 더 작겠지. 뭐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G3이 0이다. 이거 말고 없어요. 그 다음부터 진짜 완전 얘도 또 연립이야. 그래서 이 18, 20번은 세트로 그냥 별로예요. 이 18, 20, 욕한 거 아닙니다. 18번, 20번 문제를 좀 더 혁신적이게 푸신 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러면 리스펙. 근데 어쨌든 둘 다 맛이 없다. 뭔가 맛이 없어. 그래서 21번 뭐지? 와, 기억 니은 디귿을 찍지 못하게 하려고 문제를 냈구나. 근데 저는 여기서 허점을 찔렀죠. 경우의 수는 많아요, 물론.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나오겠죠. 6가지래. 7가지가 나오겠죠. 찍을 수 있는 게 7가지가 나올 텐데 주관식을 찍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게 말이 안 돼요. 아니 이거 답이 1, 10, 100, 11, 101, 10 그 다음에 110, 네 111이다. 이 7개 중에 하나를 찍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주관식에서 이거를 찍을 수 있게 내주면 어떡해. 주관식을
그나마 우리가 그동안 변별이 됐던 이유가 뭐야? 이런 거 주관식에서 모르면 진짜 틀려야 되니까. 근데 주관식을 찍어 맞출 수 있게 되는 게 어딨어. 이거는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된다. 아니 기억 내는데 이거 그러면 안 내면 되지. 왜 굳이 꼭 내야 돼? 안 내면 되잖아요. 아니면 기억부터 그냥 너무 어려운 문제 내려버리던가. 21번 문제는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던 그냥 뻔한 지수로 가면서 문제예요. 사이값 정리 이용하는 거. 이거는 의미도 없어. 이건 진짜 의미도 없어. 그래프 몇 개 찔끔찔끔 그냥 그려보면 그냥 이거 그냥 해석되는 문제. 기억 대입 문제죠. 니은 그래프 여기에서 평행이동만 시켜도 바로 알아. 여기 있네? FT가 증가하네? 바로 아는 문제. 그리고 디귿?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던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건. 21번은 진짜 최악의 쓰레기 맛이었어요, 진짜. 아니, 작년 수능도 나름 좋았어요. 작년 수능 아이디어 얼마나 좋아. 이 절대값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교점이 4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찾아라. 점근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맞춰봐라. 그런 형태의 평행이동과 추론을 섞어줘야지. 이게 뭐야, 이거. 그냥 계산으로 갖다 죽이는 문제인데. 실망했어요, 전 지금. 진짜로. 자, 22번. 22번? 얘는 오히려 20번만도 못해, 해석이.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기울기의 곱이 음수야.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요 구간 안에 섞여 있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fx 함수 그래프를 이걸로 확정을 시켜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k랑 k 플러스 2분의 3이 이렇게 끼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렇게 끼는 케이스. 이거 두 케이스밖에 없어. 근데 a가 양수, 음수, 그 다음에 정수 집어넣어서 껴맞춰가지고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 있는 조합 찾는 뭐야 이게? 아니 난 어이가 없어 진짜. 이게 평가음식 추론이라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어. 이건 진짜 역대 최악의 킬러 문제예요. 역대 최악의 킬러. 아니 이 장난해 이거? 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이런 시험에서 커트라인이 80점으로 내려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 자, 그 다음 확통 보여드릴게요. 확통 23번 의미 없죠. 24번은 나름 그래도 여기서 이제 식변형 형태로 이제 요거 유도할 수 있냐. 그래서 요거는 괜찮아요, 사실. 요거까지는 괜찮았어, 그래도. 24번. 그 다음에 25번? 뭐 요거 의미 없죠. 그냥 이거 여사건 볼 수 있냐인데, 여사건 못 본 분들은 좀 반성해. 이건 여사건 이런 건 봐야지. 그죠? PX가 2 이상인 거. 근데 2 이상인 게 2, 3, 4가 있어. 그럼 당연히 0, 1을 빼는 게 훨씬 편하겠다. 이런 느낌 받아야 되고요. 그죠? 25번은 여사건 못 쓴 분들은 혼나야 된다. 26번도 맛 없어요. 이거 뭐 뻔한 문제죠. 3점은 맛있을 수가 없어. 자, 27번. 27번은 그냥 뭐 뻔해요. 4의 배수인 거 찾고 그 중에서 이제 조건 확률 들어가는 건데 나는 이거 왜 이거를 왜 고전했냐? 왜 1번에 체크가 되는데 맞았다고 되어 있냐?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딱 구했어. 7 이상인 케이스. 총 케이스가 15개. 그 다음에 7 이상인 케이스가 6개, 1개. 둘 더하면 7개다. 근데 여기에 써있는 게 6의 모습. 그리고 옆에 써야진 5분의 2. 이거는 사실 맞은 거다. 그죠? 이거는 맞았다. 그리고 28번. 28번은 제가 어떤 뻘짓을 했었냐. 처음에 풀 때. 자, 곱해서 홀수예요. 그럼 모두가 홀이해야 되죠. 홀수로 다 곱해야 돼요. 짝수가 끼는 순간 이거는 짝수로 바뀌니까. 근데 제가 이걸 더하기로 착각을 해가지고 홀수 그리고 짝수 둘 홀수 하나 이 조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뻘짓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다. 근데 여기에 왜 131이라는 수가 되어 있죠? 암산하지 마세요. 암산하지 말라고 손수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암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엔 144. 그래서 얘도 그냥 뭐 무난한 케이스 쪼개는 거. 근데 확통도 지금 29, 30 보잖아요? 아니 케이스가 안 나와.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이 퀄리티가 교육청보다 느낌이 없냐고. 그러니까 깊이감이 없어요. 뭔가 너무 겉핥기로 다 도는 느낌이야. 이게 뭐야 이거. 아니 30번 문제가 케이스가 3개밖에 안 나오는 게 말이 돼요? 6개는 줘야지 최소. 물론 나는 확통을 별로 안 보긴 하지만 작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컸나? 작년이 너무 15번 문제 욕먹고 그 다음에 근데 22번 킬러는 또 너무 빡세고 막 이래갖고 그 부담감이 있었나? 왜 이런 거지? 29번도 나는 나를 의심했어. 이거 뭐야? 앞에서부터 665, 332 세면 끝나는 건 이거 맞아? 뭐지? 아닌가? 내가 잘못된 건가? 문제가 잘못된 건가? 내가 문제 잘못 봤나? 저를 끝까지 의심했어요. 근데 진짜예요. 이 친구 진짜야. 문제 무조건 쉬었어요. 무조건. 전체적으로 무조건 쉬었습니다. 이거. 근데 확통도 그래서 없어. 미적분 볼까요? 뻔한 수열의 극한. 의미 없죠.
외계 변수 미분법 의미 없죠. 25번. 물론 저는 처음에 이거 등비수열 그 극한인 줄 알고 이거 무한대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냥 지수함수의 이제 극한 문제. 그래서 이거 의미 없죠. 이거 한번 써주면 끝나니까. 26번도 이거 너무 뻔한 문제다. 얘 따로 그래프 그려가지고 t랑 교점 찾아주면 되는 문제니까. 그 의미 하나도 없죠. 그죠? 뻔한 문제. 27번은요? 27번도 뭐 삼각함수 극한을 너무 쉽게 냈어. 그죠? 원래 이런 건 도형의 특징을 섞어야 이제 막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역사가 말해줘요. 삼각함수 극한 문제는 도형을 무조건 그려가지고 도형의 특징 이용해서 원주각, 중심각 이런 거 관계 이용해가지고 막 쭈르륵 구한 다음에 마지막 계산하는 과정 해야 되는데 이 표준 점수를 낮추려고 하는 이 모습 보세요. 이렇게 쉽게 내줬는데 어떻게 위적분이 80점이 나와? 말이 안 되지. 근데 물론 27번까지는 좀 실망을 했어. 삼각함수 극한도 맛이 없게 나왔어. 근데 28번은 봤는데 얘는 좀 맛있어요. 왜 맛있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건을 일단 해석할 수 있냐. 0,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배짱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배짱이 있었냐? 전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했고 그 다음에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립을 해가지고 F0, F2를 구해요. 그러면은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식은 뭔데? 거기서 우리는 안 쓴 조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 연속인 조건. 제가 계속 요거를 보면은 fx 플러스 1의 제곱이 뭔가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떠올랐어. 근데 요게 루트를 씌웠을 때 값이 항상 존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 여기 옆에 있는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얘를 함수를 따로 봐가지고 fx 딱 설정했죠. 그 다음 미분해봤더니 나름 괜찮아요. 왜냐면 미분 과정은 좀 까다롭긴 하지만 부호에 영향을 주는 애가 결국엔 sin 파이 x 얘밖에 없다. 그래서 극소점이 1, 3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얘가 지수함수를 끼워놨지만 지수함수에다가 삼각함수 합성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최대값이 별로 안 큽니다. 최대값이 별로 안 커요. 최대 최소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1에서 발생을 한다. 그럼 그 1에서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 아이디어가 하이라이트야. 그 다음 아이디어가 하이라이트야. F2, F0을 앞에서 우리가 연립으로 구했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근데 fx는 분명히 연속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는 요 과정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1을 거쳐서 가겠죠. 어떤 f 함수값은. 그러면은 그 함수값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우변도 0이 될 수 있는 값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0이 될 수 있는 값은 최소값이겠지. 그래서 최소값인 점이 결국엔 0 이상이 아니라 그냥 0이 나와야 된다. 이 아이디어가 너무 맛있었던 요 문제예요. 요거는 너무 맛있어. 이게 이 깊이감이 진짜 좋았던 문제. 28번은 요 정도의 깊이감이 있어요. 이 함수 추론을 여러 번 해봤던 사람들은 이런 거를 허투루 넘기지 않아. 이 제곱 조건, 루트 조건을 한 번도 넘기지 않는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의미를 찾을 수 있냐. 딱 이렇게 체크하시면 딱 끝나는 문제. 그래서 28번 너무 맛있다 하고 29번을 봤는데 진짜 이거 그냥 미분해서 연립하는 문제예요. 아니 연립이 너무 많아.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이 18번, 20번, 28번, 29번. 29번은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연립 문제를 줬어. 너무 맛이 없어. 그냥 그리고 30번 문제. 자. 물론 30번 딥하게 들어가면 의미는 좋아요. 의미는 좋은데 아니 더 맛있는 추론 문제가 많은데 왜 수열적 추론을 주냐고. 자, 이 30번 문제에서 맛있는 포인트만 일단은 짚어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30번 문제가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맛있는데 더 맛있을 수 있었어. 30번 정도 되면. 28번도 이미 맛있었는데 30번 기대했는데 뭐야 이게. 해석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거 봐봐. 아니 오히려 이번 4월 모의고사 30번의 그 깊이감이 더 깊다니까 진짜. 그럼 30번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만 한번 짚어다 드리면 이 30번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딱 야무지게 짚어드리면 어떤 게 있었냐. 자 보여드릴게요. bn의 수열이 마이너스 1이거나 an으로 정의가 된대. 근데 an은 등비수열이에요. 자 근데 bn이 만약에 모든 게 다 항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인 모든 수열의 합이 과연 수렴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등비수열이 섞이면서 그 등비수열에서도 공비가 1보다 이렇게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은 이런 등비수열 이뤄줘야지만 얘가 무한등비급수에 수렴을 하겠구나. 그리고
AN이 어쨌든 무한대까지 보내고 있으니까 초반에 어떤 부분에서만 마이너스 1이 좀 튀어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무조건 등비 수열로만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이 감이 일단 딱 잡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수열의 합이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나올까? 여기서 공비가 혹시 음수이지 않을까? 왜? 짝수 홀수로 나눠놨으니까. 이 상황까지 다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이 1년의 추론 과정인 거죠. 수열 쪽에서. 그래서 이런 추론 과정은 너무 맛있다 이거야. 그래서 R이 음수인 상황으로 해놓고 짝수일 때는 무조건 양수인 항, 홀수일 때는 무조건 음수인 항이 나오게끔 우리가 세팅을 하다 보면 초항이 음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초항을 음수, 공비를 음수라고 해놓고 하면은 이 짝수인 항은 무조건 다 양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모든 수열이 다 AN에 적용을 받아. 그래서 B2N은 사실상 A2N과 똑같다. 그래서 A2N으로 그냥 밀고 가서 그냥 요 수열의 합 공식을 써버리면 됩니다. 단지 공비가 제곱으로 바뀌고 초항이 A2인 점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 홀수차항인데 홀수차항은 그럼 처음부터 AN의 수열을 적용을 받을 것이냐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 요게 나와 있는 거예요. B3가 마이너스 3다. B3가 만약에 A3랑 같아. 그럼 A1은 어떻겠어요?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A3보다 A1이 무조건 더 그러니까 절대값적으로 큽니다. 그죠? 근데 절대값적으로 크다는 얘기는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기 때문에 B1과 B3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인데 그럼 B5는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마이너스 1 이후부터는 더 작아져야 된다. 그죠? 왜? 이 수열의 합을 보면은 이 2n짜리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물론 요거는 4예요.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봐. 그럼 0이 돼. 수열의 합이 0이 되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공비가 음수로 적용을 하면서 모든 수열의 합이 다 음수라고 지금 다 적용을 해놨는데 그죠? 어떻게 이 수열의 합이 양수가 또 나올 수가 있겠어? 그럼 B1하고 B3가 이미 음수인 상황에서 마이너스 1로 여기 이미 마이너스 2는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2가 넘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1 추가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안 나온다. 그래서 딱 마이너스 2까지만 나와야 되고 B5부터 AN에 대한 수열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추론 과정도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30번에 추론이 있는 거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근데 왜 수열로 냈냐 이거지. 그게 너무 아쉬워요. 차라리 28번, 30번에 스위치했으면 좋겠어. 함수 추론을 좀 더 30번에 내줘요. 진짜. 이래야 맛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요 두 상황에 대해서 연립을 해주면 R이-2분의 1이 나오면서 A1이 10이었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어서 그냥 시그마 해버리니까 그냥 모든 항이 다 양수인 그리고 공비는 그대로 2분의 1을 따라가는 그런 수열의 무한등비급수 형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쉽다. 무조건 쉽게 나왔다. 물론 28이 30번 문제는 많이 틀렸겠죠. 추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진짜로. 틀리면 안 돼. 이건 혼나야 돼. 그럼 이제 기하. 기하 마지막 봅시다. 23번 문제 오케이. 24번 문제는 요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한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점. 근데 이거를 시점을 다 A로 통일하는 순간 AB 벡터랑 AC 벡터밖에 안 남거든. 근데 그 둘이 이퀄을 이뤄야 돼. AB랑 AC는 한직선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둘은 절대 평행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두 이퀄이 같아져? 개수가 0으로 사라져야겠구나. 이 아이디어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24번은 솔직히 말할게 너무 맛있었어요. 3점 치고 맛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25번은 하나의 벡터식으로 쭉 표현해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냐. 요런 표현들. 요런 표현들로 요게 나와 있는 각기 다른 벡터들을 통일을 해줌으로써 나타내면은 굉장히 맛있는 문제. 근데 이거를 설마 다 다른 거 혹은 뭐 A로 다 바꿔서 해석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 가면은 저는 좀 아쉽다. 그런 거는 이제 맛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약간 뜨거운 국물을 먹고 뜨거워 약간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우리는 이 기아의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시원하다 약간 이럴 수 있는 그런 맛이다. 뭔지 아시겠죠? 완벽한 비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25번을 풀었대 이런 형태로 풀지 않았다면 좀 맛을 좀 더 깊이 음미해보자.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26번 문제 나름 좋았던 게 여기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에 조그만한 애도 이등변 삼각형. 즉 얘네 둘이 닮음이다. 그렇다 보니까 타원 또한 닮음이다. 타원도 닮음으로 이어붙여주는 문제는 저는 진짜 본 적 없거든요. 타원 닮음도 아무튼 그래서 26번에 이 타원끼리의 닮음을 준 게 너무 맛있는 포인트였다. 그래서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27번 문제도 OPPA가 값이 최소가 되는 순간에 딱 일정한 값을 잡고 그랬을 때 타원의 정의 두 정점 O랑 QA인데 아무튼 O랑 A라는 두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게 뭐예요? 타원의 정의죠. 그래서 OA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다라는 이 조건 못 봤으면 그냥 이거는 이분도 똑같아. 아니 막 최고급 한우를 막 사왔어. 막 A뿔 막 특 A뿔이야. 마블링 막 예술이야. 근데 그걸 그냥 라면에 끓여 넣어서 막 먹는 거야. 이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라면에 넣었어. 근데 그 라면도 뭐 사리곰탕 이런 거 좀 그나마 좀 이 고기의 풍미, 이 육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라면도 아니야. 그냥 신라면 막 뭐 마라탕면 막 이런 거에다 집어넣었어. 틈새 라면 막 매워갖고 맛도 못 느껴.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타원의 정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반성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거를 보면 너무 맛있는 문제. 근데 이걸 못 봤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 곡선은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재작년 수능 기하 28번 문제 22학년도 수능이죠. 그 28번 문제 2차 곡선 문제 보시면 그거 완전 순수 계산 문제거든요. 제가 2차 곡선을 싫어하는 게 그런 계산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이런 형태로 정의 이용하는 문제 자취해방정식 형태로 나타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3점인데 요 정도 퀄리티가 나왔으면 이거는 기하 하는 분들은 박수 쳐야 돼요. 진짜 평가원 감사합니다. 저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셨군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28번 문제 이 친구도 맛있어요. 왜 맛있냐? 일단 우리가 제가 놓쳤던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둘을 곱했는데 0이 된다. 근데 여기 사이에 껴있는 이 곱하기 표현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곱하기 표현은 뭐다? 내적이 아닙니다. 내적이 아니요. 이거를 전개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일명 도트 프로덕트 그리고 얘를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도트 프로덕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적이고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우리가 모르는 외적입니다. 외적 언제 써요? 신발급 공식 쓸 때 하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이게 외적을 기반으로 유도가 되는 그런 대학교 과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적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각각에서 0이 나오는 포인트를 잡을 수밖에 없겠죠. 고등 과정에서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과정을 잡으면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나왔다. 사실 이 표현도 너무 많이 다뤘던 표현인데 이걸 못 발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표현을 발견해내는 게 우리의 어쨌든 최초 목표고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을 잘 볼 수 있냐가 맛있음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서 제가 요거를 이룬다는 전제 하에 얘를 해석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습니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그냥 순수하게 여기서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 5x 빼기 5d. 이거 누가 봐도 합치고 싶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cx로 합쳤죠. 똑같은 원리예요. dx로 합치고 싶잖아요. dx. 또 추억팔이 한번 하자면 여러분 레슬링의 역사 아시나요? WWE. 거기서 D-Generation X. 숀 마이크스랑 트리플 H가 합을 이뤘던 이 DX. 이 DX를 의미를 못 봤다. 그러면 이제 네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이제 D-Generation X로 볼 수 있냐 DX로 볼 수 있냐 여기서 이제 맛을 한번 느껴야 되는데 DX 벡터랑 OC 벡터가 내적을 했던 0이 나와. 그럼 이거 뭐예요? 아, 두 벡터가 수직으로 만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한 순간 OC 벡터 그렸죠? OC 벡터가 근데 Y는 X선상 위에 있어요. 그럼 DX는 어디에 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D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위에 있는 그런 문제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초록색 직선이 그려집니다. 근데 얘가 무한정 그려질 수 있냐? 그래서 그 한정값을 주기 위해서 나조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나조건. PX 벡터. 얘도 PX 벡터. 얘가 OC 벡터랑 평행할 수 있냐? 요 기하에서 나름 포인트가 여기서 계속 이거를 좀 많이 주네. 문제 앞부분에서는 얘를 띄어내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 문제 뒷부분에서 얘네들을 붙이는 과정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PX 벡터가 OC 벡터랑 평행할 수 있냐? 그럼 OC 벡터 뭔데? 정해져 있죠? 그럼 PX는 AB 선분 위에 있대요. 직선과 선분. 요거 구별해야죠. 자, 아무튼 그래서 뭐 당연히 수학 강사라면 3개 다 풀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해요. 그런 거는 디폴트 값입니다. 디폴트 값. 이거는 뭐 못 푸는 아니 내가 강의를 하러 갔어. 나 기하 모르겠어요. 그 강사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뺨 싸다고 맞아야 돼요. 그분.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AB 요 AB 선상에 있는데 거기서 얘랑 평행할 수 있는 그런 벡터를 쭉 표현해보면
P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 X를 여기서부터 쭉쭉 가겠죠. 그쵸? 그래서 dx가 그릴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캐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A선을 지나면서 y는 x에 평행한 선분. 그리고 B점을 지나면서 y는 x에 평행한 선분. 딱 여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x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x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거나 요 원 위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우리가 다 정해놨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문제를 해석하면 되죠. 집합 S에 속하는 점 중 여기랑 이 원 위의 점들 중에서 y좌표가 최대인 순간. 그건 언제요? 여기가 최대인 순간이죠. 그래서 여기 좌표를 5,9로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인 점은 원 위의 점 중에서 요 y축과 평행하면서 여기에 만나는 점. 여기가 4,1이 되는 순간. 여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좌표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메리트 있게 구할 수가 있냐 없냐 차이가 또 중요합니다. 이거를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구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제가 그 수학의 잡기술에도 다뤄놨었죠. 직선의 기울기랑 길이의 관계를 잘 쓸 수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편하다. 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봤으면 아 얘네가 1만큼 갈 때 1만큼 내려간다. 1대1대 루트 2의 길이 비율을 갖는다. 그럼 나 여기 점으로부터 여기 점까지의 길이 알고 있지 않아요? 왜? C점이랑 A점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가 2루트 2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2루트 2 표현하고 1대1대 루트 2. 그럼 기울기를 모르면은 기울기 1자리로 진짜 절벽에다 세워놔야 된다니까. 그래야 기울기의 중요성을 알아요. 이 기울기 마이너스를 왜 줬겠냐고. 이런 거 편하게 이용하라고. 그럼 길이비가 2인 거 알았으니까 7,7에서 2 빼주면 5,9로 나오잖아요. 편하게 나오잖아. 굳이 이걸 구해야 되냐 이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요거는 좌표 내적을 해주면 된다. R좌표랑 Q좌표의 좌표 내적을 해주면은 문제가 이렇게 편하게 29로 이쁘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4월 모의고사 그 29번 문제랑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어떤 이 2차 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연립을 이쁘게 해줄 수 있냐? 그 연립을 해주는 과정인데 그 연립을 이쁘게 해주는 순간 거기 등차 수열까지 줬어요. 등차 중앙을 쓰겠다는 얘기죠. 등차 중앙을 문자를 최대한 통일해서 해주게 되면은 연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립을 해서 요 PF 프라임 길이랑 PF 길이를 이쁘게 68로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아까 허수였다면은 이거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셨을 거라고 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PQ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사실 우리가 요 세타값만 구해주면 된다. 그죠? PQ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요 세타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제가 이 68을 본 순간 뭘 의식하자? 이거 혹시 피타고라스 아니야? 6, 8, 10 6, 8, 10 너무나 이쁜 밸런스 있는 피타고라스 조합이잖아요. 공차가 2인 수열이야. 6, 8, 10 얼마나 이뻐. 그러면서 피타고라스 관계도 만족을 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숫자입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 초점이 10이지 않을까? 이 거리가 10이지 않을까 하고 딱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5-로 나오면서 10으로 나와요. 그런 순간 여기가 수직이네. 그럼 나 이거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해야 되는데 이미 나와 있죠? 수직이니까 6분의 8, 3분의 4다. 이렇게 바로 맛있게 구해버리면 코사인 법칙 쓸 필요 없이 바로 나와줍니다. 요런 센스. 내가 손을 쓰기 싫으니까 이런 걸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면 계산에서 항상 비효율적인 순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하자? 효율적인 것만 보자. 효율을 봐야 돼, 효율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효율을 중요시하자. 계산의 효율. 그리고 30번 문제. 30번 문제도 의미만 해석이 되면 얘도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왜? P의 움직임을 줬고요. Q의 움직임을 줬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둘을 더해. 뭐 실수배도 없어. 그냥 둘을 더해. 그러니까 영역 체크하기가 너무 편해요. 왜? Q는 요 위로 움직이고요. P는 요 위로 움직이는데 제가 여기서 잘못 봤던 조건은 X좌표, Y좌표가 모두 0 이상이다. 그거를 뭔가 P랑 Q도 다 적용된다고 은연중에 생각을 했나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영역을 구해보면 됩니다. 얘네들이 나타내는 이 영역 중에서 그냥 1, 4분면에 속해 있는 영역만 체크하면 돼. 그럼 그게 뭐겠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 Q점이 여기 있어. 그럼 P점이 더해질 거죠. OQ 벡터에다가 OP 벡터가 더해져요. 그럼 얘가 그냥 직선 따라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 점들이 다 존재하는 거야, 요 선상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이 평행한 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럼 얘가 마지막으로 요쪽에서 나올 수 있는 순간이 언제겠냐? 그게 바로 접선이었다는 거지. 이 접선의 의미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야, 접선. 그죠? 접선의 의미만 우리가 체크하게 된다면 그럼 끝났다는 거죠. 여기서 접선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접선을 딱 보면은 얘가 안쪽으로는 계속 생기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 수많은 영역 중에서 1사분면에 딱 체크되는 부분은 아, 이 접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 직각삼각형이겠다. 요 삼각형 딱 보는 순간 맛있어. 먹어야겠다. 약간 잠시만 한 입 좀 할게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서 접선을 구하는 순간 접선의 교점 찾고 그 다음에 바로 삼각형 넓이 때려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이 문제를 영역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겠죠? 우리는 많은 벡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얘네들이 대부분 어떤 원을 그리거나 부채꼴을 그리거나 혹은 삼각형을 연장해서 그려지게 되거나 아니면 사다리꼴을 좀 이용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답을 보면 영역의 넓이가 정확히 P분의 Q 자연수인데 파이가 없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사각형이나 삼각형이야. 그럼 당연히 내가 이 경계점만 찾아줘서 큰 도형만 찾아낸 다음에 영역을 구해야겠다. 이 생각만 딱 들어가면 이 문제는 꿀이 돼요. 개꿀이. 개꿀이 문제예요. 개꿀 문제. 그래서 삼각형이 생기겠다 혹은 사각형이 생기겠다 이런 값만 딱 잡고 난 영역 끝만 한번 최대한 구해볼래. 그거 하는 순간 이런 접선이 항상 중요하게 쓰이죠. 크리티컬하게 쓰이잖아요. 접선 같은 거. 그런 순간 삼각형 나오면서 그대로 그냥 계산하고 끝납니다. 네. 뭐 4분의 9로 나와요. 끝. 그래서 기아는 나름 괜찮았다. 기아 출제자분들 리스펙. 기아는 진짜 너무 맛있게 냈어요. 진짜. 인정하시죠? 기아는 거를 타선이 없어. 3점이든 4점이든 다 맛있어요. 웬만하면. 자, 30번, 29번 맛있죠? 그 다음에 28번도 맛있고요. 27번도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정의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준 문제. 이거 너무 맛있어요. 26번도 닮은 비 이용한 타원. 타원에 닮은? 너무 맛있어. 25번 맛있어. 24도 맛있어. 23은 당연한 문제라 맛을 평가하면 안 되는 문제. 근데 이미 3점부터 맛있음이 느껴져요. 기아는 제 생각에는 평가원스러웠다는 진짜 그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완벽함이었어요. 진짜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평가원스러움이었다. 근데 문제는 뭐다? 미적분, 확통. 근데 미적분, 확통은 맛있다라기보다는 미적분은 사실 28번 문제는 굉장히 맛있는 문제. 근데 27번 좀 아쉽고요. 27번은 그냥 여기다 3점짜리 도형 문제를 냈으면 좋겠어. 차라리 진짜. 그 다음에 29번 너무 쓰레기 맛이었고요. 진짜 이거는 맛보면 안 되는 맛. 이거는 도움이 하나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29번은 수학 공부하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30번은 솔직히 좋아요. 추론이 들어가고 나름의 디테일들이 다 숨어있기 때문에 30번을 완벽하게 푸신 분들에 한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다. 근데 30번에 이런 추론을 굳이 수열에다 달았어야 되냐? 이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더 어렵고 더 고퀄리티의 문제들을 만들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열에 너무 퀄리티를 높게 냈어.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적분 이번에 범위 도함수의 활용단원까지 나왔는데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로 좀 내줬으면 어떨까? 그게 너무 아쉬운 바고 솔직히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진짜 매니아층만 즐길 수 있는 맛으로 좀 냈다. 그죠? 그래서 좀 아쉬웠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미적분은 28번 너무 좋았지만 29에서 실망감을 남기면서 30번에서 맛은 있었지만 좀 매니아층을 위한 맛을 낸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확통은 너무 쉽게 냈어. 아니 케이스 분류가 별로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돼. 그 급체급은 아닌데 뭐랄까요 이번 미적분 30번은 새우 알러지 막 회 알러지 해산물 알러지가 있는 사람한테 최고급 오마카세 갖다 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거 막 최고급 어종 막 참돔 막 참치 고급 참치 막 대형 참치 막 다 썰어갖고 막 플레이팅 다 해줬어. 진짜 막 못 먹어. 진짜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막 그런 생선 어종 막 민물 어종 막 진짜 최고급 회를 딱 갖다 바쳐서. 근데 그 사람이 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야.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데 회를 먹으래. 이 너무 아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번은 오마카세인데 고객이 잘못됐다. 잘못된 고객을 향한 오마카세였다.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30번은 너무 아쉬웠어요. 매니아층만. 오마카세도 많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진짜. 오마카세 느낌이에요. 저거는. 네.
그리고 29, 30, 28 확통은 그냥 볼 필요도 없는 문제. 진짜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 뭐 공통은 아까 뭐 너무 얘기를 많이 했지만 21번 이렇게 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21번은 이렇게 주관식을 찍을 수 있는 주관식 문제를 내시면 어떡해요,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변별력 더 사라지잖아. 이거 하시면 안 되고 22번은 더 깊이 있는 문제를 좀 주세요. 이거 22번이 어떻게 20번보다 생각할 게 더 없어. 날도 안 되는 거지. 안 돼, 안 돼. 이대로 안 돼.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거. 일단 일단 문제 말 리뷰는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할게요.